다 아시는 건데,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많이 쓰죠. 병원에 가면 감기가 걸려도 항생제. 그래서 꼭 항생제를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오염하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슈퍼박테리아가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3년 고생하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생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퀴즈가 나가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칭 의학자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 의약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페니실린이 있고, 페니실린은, 처칠경이 살렸죠. 그게 중풍이 있을 때. 그리고 아스피린이 있고, 다음 스테로이드입니다. 다 식물에서 유효가 되는데, 유효 성분을. 그러면 이 아스피린은 어떤 식물에서 그 유효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을까요?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버드나무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답인가요? 버드나무 어디에서? 버드나무는 이제 형식적으로 식물이 있더라도 콜텍스. 이게 잎인지 가지인지 콜텍스. 껍질. 그 껍질 윌로바크라 하는데, 버드나무 껍질. 그래서 메틸 살리실레이트라는 유효 성분을 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만든 게 아스피린이에요. 아니, 상식이 풍부하신 거지. 선물을 맞추신 분은 다 나가니까요. 몰래 알려주시는지. 근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아스피린을 하루에 소모되는, 세계적으로 소모되는 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스피린. 뭐 뇌졸중이도 먹고 뭐 엄청나게 먹죠? 1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계적으로. 그러면 창업적으로 할 때 이게 10억만 마진이 납니다. 하루에 10억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백신이라는 그 문제가 싹 나오게 돼요. 의학업계 카르텔에 나온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드셔도 되는 약을 많이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죠. 약 먹지 말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시면 처방 받으시면 필요 없는 약을 많이 처방해요. 막 7, 8개, 6개 해가지고. 다 그것도 카르텔이 있어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죠. 그래서 의사 하나 이렇게 돈 주면서 해가지고 논문 하나 써라. 과제 그런 데서. 그러면 논문 써서, 이거 뇌졸중이 좋고, 혈전이 좋다. 다 처방하는 거예요, 이제 의사들은. 그러니까 아스피린 평생 먹고 있어요. 혈압약도 평생 먹고 있고.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 삭제를 해버려요. 삭제해버려요. 구글 거기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선물, 들으셔요? 그걸 맞추셔버려요. 아니. 받으신 분은 다 알고. 저한테 기부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남용이 많이 돼 있는데, 그럼 이제 항생제를 쓰게 되면 박테리아도 생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다 살아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항생제가 들어오면 밖에서 품어내요, 이렇게. 펌프로 팍 품어내요. 껍질을. 다음에 또 어찌해서 들어올 항생제를 효소를 내가지고 약화시켜. 또 세 번째는 그 성분을 변하게 만들어.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그럼 박테리아는 최종적으로 이제 발로 차고 품어내고 안에서 효소를 내서 항생제 성분을 약화시키고 또 성분을 변하게 만들고 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자신의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단백질.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약간 결이 틀립니다.
저 벌 좀 주세요. 아까 선물 받은 거 뺏어버리세요. 이건 어떻게 힌트를 드리자면, 이 항생제 정보를 박테리아끼리 교환을 해요. 박테리아끼리 이렇게 이런 선물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럼 정보 교환에 필요한 물질이 뭐 있을까요? 핵산. 네? 핵산. 핵산은 다른 말로 영어로 말씀해 주시면. 학교 다닐 때 틀렸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이제 영어로 말씀하시라면 조금 그렇죠. 같은 핵산 유전자 DNA를 변화시켜요. 자신의 DNA를 변화시켜. 이제 어떤 놈이 오더라도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나가고 이거 못 맞히는 걸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박테리아 가문이 굉장히 귀족 가문이에요. 명문 가문이야. 그래서 가온이 있습니다. 가온이 있어요. 대대로도 여기는 저기 유럽 함부르크 가문에 이게 지금 명문 가문이야. 그래서 가온이 있어. 가온. 정보를 다 줬단 말이야. 근데도 그 룰에 못 따르면 이제 가해지는 벌칙이 있겠죠. 그 가온이 있어요. 약간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 이제 이건 이제 슈퍼박테리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박테리아는 항생제 써서 뇌색이 생겨가지고 항생제가 안 듣는 걸 말하죠. 그것 때문에 골치가 아프죠. 볼까요?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애를 키우는데 애가 맞고 들어와, 막 맞고.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맞고 들어오는데, 자꾸 맞고 들어온다고. 그러면 부모가 되게, 부모님이 애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싸우라고 할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싸우라고 나중에 하고. 누구 닮았어요? 한 번만 맞고 들으면 집에 쫓아내야 된다 그러잖아. 그 말이에요. 한 번은 당해도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 이게 그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예요, 정보. 항생제 정보. 얘들은 막 피하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암도 세포도 나오겠지만 암세포도 항암제가 들어가면 일단 피해. 그리고 숨어. 항복은 저게. 백기를 실제로 둔다고. 그 사이에 이제 정보를 깨는 거예요. 항암제. 그래서 항암제 정보를 깨내갖고 뇌색이 생겨서 재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가. 이 세균이라든지 암도 다 살아남기 위해서. 왜냐면 암도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얘도 유전자가 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생존은 정보 게임이에요. 정보. 나중에 나올 문제 답을 알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센셜 오일을 쓰게 되면 하는데 이 항생제는 딱 단일성분. 이게 단순해. 제가 권투를 하면 쟤는 주무기가 쟤밖에 없어. 금방 피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뇌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정보만 파악하면 되니까. 근데 에센셜 오일은 이 화학 성분이 100에서 200까지. 저희들이 쓸 때 서너 가지 섞었어요. 시너지가 있는 거지. 그러면 화학 성분 자체가 800까지, 100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테리아가 한 놈하고 싸울 때하고 800명, 1000명하고 싸울 때 어떻게 되겠어요? 둘러싸여 맞으면 박테리아가 어떤 운명을 맞냐면 싸움도 못해요. 둘러싸여가지고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전혀 몸에 해를 안 끼치고 죽는 거야. 고사예요, 고사.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항생제하고 싸울 때, 항암제하고 싸울 때 다 독소를 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살을 할 때도 이쁘게 죽여야 돼. 그 동물들이, 소라든 돼지가 죽을 때
독소를 품어요. 막 때려잡으면 안 돼요. 똑같은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에센셜 오일은 이 항생제라든지 이것은 단일 제품 해가지고 한 타켓에만 작용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은 화학 성분이 100에서 200 가지고 서너 개를 섞었을 때는 한 1000가지 이상의 성분이 여기 세포막 안에 단백질, 유전자 그러니까 따지게 되면 머리 물어뜯은 놈 있고 팔, 다리, 가랭이 또 안에 또 간 각곳에 침투해가지고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하면 이제 내색이 잘 안 생기죠. 그리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이걸 과학자들이 진짜 훌륭하게도 다 연구를 해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처음 들으시죠, 이 내용은. 우리가 아는 아로마 오일이 그 오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그 활성화산소는 많이 들어보시죠. 그 항산화 들어보시고. 그래서 활성화산소는 이제 우리 활동으로 하면 산소가 나오는 건데 적당히 나오면 좋은데 이것도 과하면 그게 이제 이 단백질이라든지 지질당이라든지 DNA를 손상시켜가지고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90%가 이 활성화산소로 오는 거예요. 그 당뇨, 파킨슨, 뇌졸중, 아토피 다 이게. 그래서 요즘 이제 식품 보면 항산화 식품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2007년도에 터프대학에서 이제 조사를 싹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체리 3200, 2600 보이죠? 근데 또 그 동남아 가면 노니 주소 해가지고 막 이걸 에센셜 오일의 항산화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클로브, 정향나무 같은 100마리 넘어요. 졸지 말고 이거 단위가 몇 단위인가? 100마리 넘죠? 그럼 우리가 아는 장미 같은 것은 16만, 또 후추 7만 9천, 캐모마일, 피토렐라, 생강 9만 8천. 게임이 안 되죠? 항상 식품하고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식품은 물론 나름대로 항산화 능력을 가지겠지만 에센셜 오일에 하면 도적제일이다. 그리고 이제 이게 화학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골치 아프니까 졸리는 시간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산화는 뭐냐면 활성화 독소를 물로 빼는 거죠. 물로. 결국 물로. 해독도 물로 빼는 과정이에요. 다 물로 빠져야 돼. 땀이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변이라든지 다 빨로 빠져가. 그래서 그 작용하는 효소가 다 있어요. 이렇게. SOD, 카탈, SOD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항산화 식품 할 때 막 SOD를 뭐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어떤다는데 딱 항산화 식품은 여기까지 작용하는 게. 근데 에센셜 오일은 이 두 가지, 카탈라제라든지 이게 다 작용을 하죠. 이거 좀 어려운 문제니까 이런 게 있다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산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이 치료의 길이 열린다. 도움을 준다. 암 환자들 많으시죠? 그래서 항암제를 되게 쓰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정상세포 폐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죠. 대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굉장히 자연의학에 발달되어 있는데 약을 많이 안 써요, 일본은 사실. 티칭을 많이 하죠, 교육을. 그래서 이제 일본 오카야마 의대에서는 항암치료 환자 80%가 부작용으로 돌아가신다 했어요. 그리고 도우로 교수 명예학 대가인데 이 사람은 항암 받은 사람 99%가 10년 안에 돌아가신다. 근데 우리나라는 10년 통계가 없어요. 5년 통계밖에. 이 항암제도 활성화산소를 일으킨 주범이거든. 스트레스, 항암 다.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항암을 받아도 나 서울 아산병원에서 받았다. 어디 현대 화순병원에서 받았다. 다 자랑하잖아. 그것도 자랑이에요.
내가 어디서 받았다. 자기 선택이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 의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71명 의사 중에서도 270명은 자기가 암에 걸리면 항암을 받지 않겠다. 의사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암제를 넣었을 때 암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저항하는 방법. 일단은 싸우겠죠. 두 번째 피해, 숨어, 항복한 척에. 그 사이에 이제 항암제 정보를 캐내려고 노력하죠. 근데 최근 연구에서 이 암세포가 또 주위 조직을 회유를 해요. 돈을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암 주위 조직 세포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러면 우리 몸의 자연 면역세포가 그게 암인지 알고 달라붙어. 대단한 놈이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면역세포는 이 킬러셀이라 해가지고 염증세포도 처리하고 암세포도 다 처리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면역이 있어야지 암도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내추럴 킬러라 해가지고 자연 살해세포 몸에는 다 그게 있어요. 근데 항암제를 쓰게 되면 항생제를 써도 마찬가지고 항암 쓰면 면역이 더 떨어져요. 아까 이제 항생제 쓰면서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장세균. 그러면 장에는 얼마만큼 많은 세균이 있을까요? 세균.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자, 더 쓰세요. 100조. 100조 세균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저울로 달면 1kg야. 저울로 달면. 어?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한 세균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종의 세균이 여기서 편히 갈려. 좋은 놈, 중간 놈, 꼭 중간 가는 놈 있어요. 나쁜 놈. 그래서 좋은 세균이 80에서 85%가 돼야지 면역이 유지가 돼. 그래서 항생제를 쓰게 되면 항생제는 구분이 없어. 다 죽여. 좋은 놈, 나쁜 놈. 항암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얘들이 항생제 많이 먹으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게. 근데 이제 이 아로마오일이라든지 아로마워터는 구분을 하지. 그게 나중에 주파수로 구분해. 이제. 다 이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사가 났다. 지금 뇌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력을 점유하기 위해서 설사가 났다. 여기서 이제 퀴즈 나갑니다. 맹장 들어보시죠, 맹장. 충수돌기. 맹장 뜨잖아. 그럼 다, 세균이 씻겨 나가요. 문제를 가르쳐줘, 그런데. 그 좋은 세균을 씻는 데가 맹장이야. 맹장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세균이 싹 숨는 통로가 맹장이라고. 그래서 싹 숨어 있다가 이제 안정되면 싹 다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에 필요하지 않는 기관은 없어요. 다 필요해요. 근데 왜 떼느냐? 서비스로 떼주고, 여기 수술하면 서비스로 떼죠. 그리고 이제 청구해서 돈 받고. 편도도 떼면 안 돼요, 사실은. 그것도 면역기관일 때. 맹장도 이쪽에 면역기관이에요. 없는 거 없어서 또 다른 기관이 대신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장 건강이.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 장이 중요하다. 이거 이제 아까 아르케 드렸으니까 퀴즈인데
정보가 중요해요. 박테리아, 제가 이발하기 위해서 암세포 다 예를 든 건데, 박테리아, 바이러스, 진균, 암세포처럼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을 해치는 적들의 정보를 알아. 인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야. 그럼 저놈의 정체를 알아야지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응? 대비하는 게 최고니까. 즉, 생존은 정보전이지, 정보전. 다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사하고 똑같습니다. 아, 여기, 이온을 써서 죄송합니다. 헤어짐으로 써야 되는데, 이온을 썼더니. 그래서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다 진동을 하고 있어요. 세상도 진동하고, 사람 움직이는 거 다 진동을 합니다. 그걸 주파수라고 하죠. 그 페로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페로몬은 뭐냐면 이제, 암나방이 이제 자기 시기에 수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요. 보비콜이라고. 그럼 이 냄새를 맡고 순나방이 싹 달려오죠. 남녀도 똑같죠. 좋은 여성분들이 하게 되면 남성분들이 딱 오듯이 향수도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된 거예요. 향수도.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싫어지면 냄새가 틀어진대요. 냄새가 변해. 아까 오지 마. 싫어지고. 그게 작용하는 게, 냄새가 작용하는 게 이제 주파수예요. 그래서 주파수 이론이 있는데, 이 미국의 브루스 타이머라는 학자가 모든 이 개체, 그러니까 식물, 뭐 커피라든지 에센셜 오일, 주파수를 측정해요. 그랬더니 우리 몸의 정상적인 주파수는 이제 60에서 68 되고, 이 가공류 음식은 주파수가 없어. 가공류, 영양, 캔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드라이 허브 같은 것은 10에서 15, 12에서 20에 있던 이제 허브는 20에서 27. 이 아로마 오일 50, 30, 300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의 장기도 다 주파수가 틀려요. 뇌가 제일 높죠. 생각 70, 78. 다 틀려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떨어지고, 암에 걸리면 42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로마 오일을 썼을 때 몸 안에 들어가서 오일이 그 주파수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공상 과학 만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만 찾아내는 거예요. 정만. 그래서 우리 이제 아시면 미르 몰약이라든지 프랑스 유향이라든지 장미 같은 다 높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커피를 가지고. 커피가 다 좋다고 생각하시죠? 기호식. 근데 커피가 다 좋은 것은만 아니에요. 왜냐면 로스팅 기술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로스팅 할 때 이제 발암물질이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좋은 커피로는 실험을 않고 했는데, 커피잔을 잡고 봐 있어도 주파수가 58까지 떨어져요. 근데 한 컵 딱 마셨다 그러면 52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아무 짓도 안 했을 때 돌아오는 시간이 3일이야, 3일. 근데 에센셜 오일을 흡입하면 21초 만에 돌아와. 21초. 그만큼 이펙트가 크다는 거죠.